네,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바로 지하철이죠. 네, 서울의 지하철 노선 한번 볼까요? 1호선부터 9호선을 포함해 신분당선과 경의중앙선 등 이 서울 시내를 한 곳이라도 지나는 지하철은 모두 15개입니다. 네, 여기에 서울역과 용산역을 거치는 KTX까지 포함하면 서울의 철도 노선은 모두 16개입니다. 수도 서울인 만큼 전국에서 철도 노선이 가장 많은데요. 네, 지하철 노선만 봐도 서울은 부산광역시 지하철 6개, 대구 지하철 3개, 대전광역시 지하철 1개 노선 등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세계 대중교통 평가 순위에서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 100대 주요 도시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근처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느끼고 저는 여기에 사는데 사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가 걸려서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집에서는 도보로 14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몰려있는 데만 사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가지고. 네, 지하철 역사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한 동 이상은 해당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의 철도 소외 지역을 주인공으로 심층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철도 노선 확장 사업 가운데 서울을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와 서울의 도시철도가 이 소외 지역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취재 기자들이 직접 분석하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먼저 서울의 철도 노선의 실태를 김대우, 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언급한 철도 소외 지역,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과연 어떤 곳이 해당이 될까요? 저희 취재진이 서울의 행정동 425개를 전수조사해봤더니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는 동이 가장 많은 자치구, 바로 이곳 금천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과 관악구였고요. 종로와 도봉구도 철도 소외 지역 상위 5개 자치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참고로 종로구는 17개 행정동 가운데 8곳에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철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1위는 송파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27개 행정동 가운데 단 한 개 동에만 전철역이 없었습니다. 송파구 다음 2위에는 은평구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광진구와 중구가 공동 3위, 5위는 노원구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처럼 서울의 자치구마다 전철역의 편차 상당히 좀 큰 상황이죠, 서정 기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와 서울 도시철도가 이런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하나인 신안산선이 들어서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10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무려 7개 동에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철을 탈 수 있는 곳은 금천구청역과 독산역, 가산 디지털단지역이 전부입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철도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오는 2025년 초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막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독산역이랑 금천구청역이랑 저는 조금 먼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부 지역 역시 철도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특히 화곡 6동은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역으로 철도 노선을 세워달라는 게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도권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이 추진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노선이 신설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화곡 6동 같은 경우는 9호선 가양역하고 5호선 화곡역하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딱 가운데 있어서 버스로
2정거장 내지 3정거장은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강북으로 여기서 바로 나갈 때 굳이 시내를 이 중심부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으니까. 신안산선과 원종 홍대선의 경우 각각 시흥 사거리와 강서구청역 등 새로운 전철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도권 광역철도가 이런 건 아닌데 GTX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GTX 3개 노선을 살펴보면 서울 구간의 경우 기존 노선에 있는 전철역을 잇고 있습니다. 역사를 새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주요 역사를 연결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노선으로는 철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GTX-D 노선 등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서울 구간은 철도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GTX ABC가 이렇게 커버하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기 GTX가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D, E, F 정도, 한 3개 정도는 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2기 GTX의 노선을 계획할 때는 사실은 첫 번째 때 했던 그런 뭐 서울역, 삼성, 청량이라는 그런 주요역을 경유하지 않고 정말로 이제 서울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도시철도 서비스에 소외됐던 지역들을 위한 것을 배려해서. 이런 주장과 취재진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GTX-D의 서울 구간 노선을 설계한다면 양천구 신월과 강서구 화곡 일부동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로와 금천구에서는 고척과 개봉, 독산, 시흥 일부동을 경유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합니다. 또 관악과 동작구의 경우 상도 3, 4동과 난곡동 등이, 서초와 강남구에서는 내곡동과 세곡동, 그리고 개포 일부동이 포함될 경우 해당 자치구의 철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와 강동구에서는 암사동 등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 보다 많은 이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철도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잇는 광역철도들은 이 철도 소외 지역을 해소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어떨까요? 서울시 1호 경전철인 우이 신설선의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30대 박찬중 씨. 외출할 때마다 목적지까지 소요 시간을 검색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3호선 경복궁역. 먼저 큰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10개 정류장을 지나야 전철역 출구 앞에 내립니다. 이 과정은 평균 25분이 소요됩니다. 버스가 항상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좀 되도록 길게 잡아서 시간에 여유를 두고 나오는 편입니다. 서울에서 전철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은 전체 425개 행정동 가운데 93개동, 약 22% 수준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처럼 강서구 화곡 4동과 강북구 번이동 등의 주민 역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선 걷거나 마을버스 등을 타야 하는 고충이 따릅니다. 아침에 여기 내가 문을 일찍 열고 나면은 막 새벽에 뛰는 분 막 늦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가도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불편한 점이 많죠. 서울시는 이와 같은 철도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진되고 있는 노선만 9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선은 2곳입니다. 먼저 여의도 색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 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7.8km의 신림선. 지난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이 목표입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 노원구 등을 관통하는 동북선도 최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상계역과 미아 사거리역, 왕십리역 등을 잇는 13.4km 길이로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25년 개통이 가능합니다. 연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서부선과 위례선, 위례신사선, 면목선과 난곡선,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경전철은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우이신설선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20분 빠른 것 같아. 버스 타는 것보다. 경동시장에 가면 1시간 더 걸려요. 지하철 생기기 전에 저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오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경전철이 생기고 나서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 서울시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은 강북구와 성북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실제 우이동과 신설동 간에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버스 대비 1시간 단축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통 4년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개통 첫 해에 102억, 2018년에는 192억, 2019년에는 152억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결과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잘못된 수요 예측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처음 계획 당시 사업자는 하루 평균 이용객 13만 명을 예상해 경제성을 확보했었지만 실제로는 개통 2년 차까지 7만 명,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당초 수요 산출이 좀 잘못돼서 된 거라서 이걸로는 이제 완전히 적자를 메꾸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파산 위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우이신설선이 겪고 있는 공익성과 재무성의 딜레마는 앞으로 추진될 또 다른 노선들의 경고를 남깁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경전철보다는 급행 중전철 개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발적인 노선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소외 지역을 가능한 길게 연결해 인근의 개발도 동시에 이뤄져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입니다.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거기를 봐서 어떤 주변에 어떤 개발이 가능해지는 건데 경전철은 이 자체 용량의 캐파시티가 작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유인책이 좀 작거든요. 희부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 어떤 성장이나 이런 데도 사실 큰 도움이 별로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수도권 광역철도와 경전철 등 서울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획되어 있는 수많은 노선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 소외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폭넓게 해소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